네, 안녕하세요. 네, 숭실대학교 김상욱 교수입니다. 학습 심리 5번째로 이제 학습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맞는 성격이 있나요? 네. 사실은 성격은 기질처럼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각각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적인 학습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사실 아이들한테 맞추는 거죠, 성격에. 예,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의 성격에 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또 오히려 교육적인 우리 이제 교육자의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성격 내지는 학습을 위해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좀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개인을 둘러싼, 그러니까 이 학습자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우리가 환경적인 또 다양한 이 개인에 대한 자아에 대한 부분부터 정서, 효능감, 그 다음에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동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실은 학습 성격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정리를 조금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학습 성격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보는 사실은 성격도 행동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심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격에 맞는 지도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습적인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습 성격에 대한 코칭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교수법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성격, 뭐 빅5인 성격 5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건 UNI라고 하는 학습 요인 성격 검사, 뭐 기질 검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검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빅5로 쓰고 있는 네오 검사라든가 아니면 디스크라고 하는 4가지 성격 유형을 갖고 하는 학습 성격 코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도적인 앞서서 외향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성격의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또 취약점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도적인 아이들은 무언가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실제로 자존심이 좀 되게 세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런 교육적인 방법이 훨씬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고요. 긴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 바로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손에 잡힐 것 같은 이런 어떤 학습적인 목표를 잡고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되게 안정을 추구하고 되게 분석적이고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습 지도 방법은 취약점이 너무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이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이 완벽주의로 인해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라는 어떤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해내지 못했을 때, 원하는 만큼 해내지 못했을 때의 이런 무기력감에 대한 부분이 좀 주의할 사항이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아이들, 이제 내향적이고 되게 분석적이고 조용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또 좀 부끄러움도 잘 타고 나서지 못하는 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아이들은 자기 신뢰감, 자아에 대한 개념, 효능감에 대한 부분, 자기 정서 지능은 높아요. 그 아이들이 좀 잘 조절을 하죠. 외향인 아이들이 더 조절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자기 신뢰감을 높여주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가치감 있는 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너 의사 돼 이런 말보다는 의사가 좋잖아 이런 말보다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직업군에 의사가 있단다 라는 표현이 이제 훨씬 설득력이 있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지도 방법 중에 학습에 좀 뭔가 관련된 이 성격 유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학습 심리 학습 성격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에서처럼 학습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학습 성격이 이 학습의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사 코칭과 부모 상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을 학습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성격이라는 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격은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나 감정, 행동 양상을 나타내는 내부의 심리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격은 이 개인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 성격은 우리가 성격 이전에 기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기질은 어떻게 보면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어떤 타고난 유전적으로 약간 부모 같은 이런 유전적인 부분을 타고난 것도 있지만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기질을 기반으로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고 또 심리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때는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 습관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좀 뭔가 이제 오랫동안 그것이 강화되어서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그 개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성격이 좀 외향적이다, 성실한 편이다, 꼼꼼하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고유의 어떤 명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을 우리가 학습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격이 있고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이게 특히 아동이 학습 과정 중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태도 어떤 성격, 양식, 행동 양식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격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학습 성격 연결이 되지만 유달리 일반적으로 성격은 좋지만 학습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학습 성격. 그러면 성격은 각기 다르게 태어납니다. 내 성격 다르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죠. 막 우리 이야기하다가 야 누구 온다 막 이래요 아이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발걸음 소리, 저쪽에서 막 말하는데 목소리,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 다르고 나하고는 어쨌든 뭐 쌍둥이도 다르다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 이 아이들의 학습적인 접근법이 같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의 교육법을 저희가 좀 찾아보면 개별화 학습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난이도로 가리키는 이 학년의 평균 수준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 떨어졌을 때 개별학습을 주로 시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좋은 교육 시스템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아이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창의적인 어떤 발상과 생각이죠. 사고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높게 향상이 돼서 나타나게 하려면 교육에 대한 교수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성격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습에 대한 접근법이 사실은 달라져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학원에 가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씩 일일이 안 알려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그 질문에 답변하는 아이들의 태도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습적 성격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학습의 수준도 알 수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학습적 접근 방법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 1대1로 수업은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AI 요즘에 뭐 이런 전자칠판을 통한 다양한 학습법을 보면은 이런 학습법에서도 개별적인 풀이 과정, 개별적인 난이도,
다양한 부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학습 성격을 이해한다는 건 이 각각의 아이들의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은 수준이 같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조금씩 다르게 코칭을 해주는, 다시 말하면 비전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졌을 때 각각의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좀 학습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또 학습에 대해서 동기가 높은 적극적인 이런 모습,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성격은 각기 다르게 태어났고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학습 성격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습 문제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심리적인 것, 또 성격적인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외향하고 내향만 우선 구분해보자요. 성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향과 내향이잖아요. 자, 외향인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해야 될 교수법, 내향인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교수법. 그러니까 외향인 아이들한테 조용하게 무엇인가 조용하게 하나의 진득이 앉아서 심화 문제까지 기초부터 신학까지 쭉 풀게 한다는 건 이 아이들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외향인 아이들은 토론 디베이트나 자기의 어떤 푸는 방식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되게 선호합니다. 근데 내향인 아이들한테 푸는 과정을 말로 해봐, 또 이거 다 이해했니 하나씩 물어봐, 이런 것보다는 조용하게 풀어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것을 보여주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개입을 할 때는 이 아이한테 맞추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그 개인, 그러니까 이 학습자인 아동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이 아이의 성격을 알고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 장면에서 그 개인들의 성격적 특징을 분석해서 우리가 효능감을 향상시키고요.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고 학습적인 교수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왜? 나를 알고 나한테 맞게끔 수업을 진행해 주니까. 뭐 과외라고 해야 되나요? 과외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외도 일정한 부분 너무 선행시키고 너무 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맞는 학습 성격에 맞는 어떠한 학습 요인에 맞는 어떤 교수법을 사용할 때 아이들의 자존감, 효능감, 학습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부분은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신의 성격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격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어서 결핍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 강점을 개발해서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뭔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학습 성격에서 되게 중요하다.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학습 성격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학습에. 이 아이 성격 유형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말이 그거죠. 조용히 공부나 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격을 무시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다고 수업 중에 우리가 너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너는 이런 속에 이렇게 해줘.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나가야 되는 진도나 기본적인 부분은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어떤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 학습 코칭을 할 때는 이 성격에 맞추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검사 도구가 있다. 성격 유형을 파악해보는. 이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부족한 부분도 또 단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이런 부분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잖아. 너의 방식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향적이고 주도적이고 막 리더십이 있는 아이한테 이거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거는 어때? 이거는 어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어떤 코칭 방법보다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리더 코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목표. 자, 80에서 90점 올리는 거 어때? 이렇게 딱 말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이제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자기 적극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너희 90점이면 이제 거의 내가 상위권이야 이런 어떤 확신 같은 걸 줬을 때 이 아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성격에 맞게끔 코칭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사교형이라 해서 인기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각 이성한테도 인기 많고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공부 쪽으로 가요. 근데 공부하고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공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옆에는 조금 잘 따를 수 있는 선배나 아니면 같은 또래 중에서 공부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의 환경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조를 짜거나 니네들끼리 이렇게 모둠해서 이번에 오답도 해봐. 이렇게 뭔가 그룹 수업을 할 때 이 아이 성격을 반영한 학습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이런 성격 특성을 이해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학습적인 부분에 습관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주고 성격을 통한 자신감을 찾아서 강점을 최대한 개발해서 학습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 습관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예,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만들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맞는 코칭이 학습 코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조용한 내향이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관계 중심인 애들이 있어요. 좀 거절도 잘 못하고 약간 아까도 앞서 설명한 뭐 수동적이거나 되게 좀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학습 습관이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아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쉽게 포기도 잘하고 자꾸 눈치도 보고 근데 성격이 그래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또 이 아이가 예측 가능한 바로바로에 좀 보여줄 만한 어떤 학습적인 뭐 숙제나 뭐 과업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배려해주고 또 친밀감 있게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주도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아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나가도 뭐 이 아이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안정형 이런 분석형 아이들은 그때그때마다 지금 만약에 숙제를 해왔어요. 숙제를 쭉 해왔는데 숙제 검사한다 라고 해서 검사를 해줘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도형 아이들이라든가 뭐 사교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피드백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다 조용히 해서 조용하게 숙제를 다 해와서 이제 숙제를 딱 피려고 하는데 숙제 다 해왔지 오늘 검사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밀감 있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학습 코칭을 할 때 아이들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이제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습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습 성격을 안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진로, 앞으로 갈 진로나 자신의 공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생님이 아이의 성격 유형을 알 때는 내가 아이를 학습 코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떠한 부분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성격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성격을 이제 알았어요.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학생이 알았을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학습 경험과 성과를 통해서 이 학습 향상,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친구들과의 어떤 시험 어떤 이런 것을 거치면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다른 친구는 스트레스 덜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 성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학습 행동 유형에 따라서 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환경 또 정보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성격을 알면
아, 이 아이는 이렇게 좀 뭔가 시끌시끌하고 친구들 같이 막 모여서 막 토론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조용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학습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의 성격에 맞는 환경과 또 거기에 따른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훨씬 유용하고, 또 다양한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성격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IEP라고 하는 개별화 학습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그래서 요즘 이제 약간 공부방이라든가 과외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는 개별 학습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똑같은 뭔가를 풀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좀 다르게 진도도 다르고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성격 특성과 아이들의 수업적인 난이도와 아이가 좀 자기가 원하는 진로나 어떤 방향 부분에 맞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학습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최고치의 어떤 학습적인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또 지금 하고 있는 학습법에 대한, 아니 교수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더 잘 되고 성적도 향상이 되더라. 이렇게 간다라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코칭해야 될까요? 계속 조금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아이들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일상적으로 나가는 어떤 교수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진도링을 나가지만 각각 아이들에 맞는 성격적인 피드백과 그죠? 과제의 특성과 또 난이도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게 떠오르시죠. 특히 성격을 알았다는 건 그 아이의 아동의 강점과 단점인 보완할 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선해야 될 부분을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잘하는 것도 조금 더 보완하고 어려운 부분 보완할 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현명한 공부법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유형을 통한 학습에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도 높여주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내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에 또 성격 특성에 맞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 상담할 때는요. 아이의 성격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알고 있는 성격과 실제로 선생님이 보는 아이의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고 또 학교나 이런 또 학원이나 또 어디에서 다른 공간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각각 있습니다. 너는 왜 이중적이니? 이런 말은 옳지 않아요. 이런 말 쓰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 교사인 선생님들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습하는 모습은 이런 학습적 성격이 보여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하기 싫어할까요? 라고 하는 부모님과 상담할 때는 아이의 이런 성격에 이런 학습 환경을 제공하시는 거는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에 대한 성격은 이 고유의 이 아이의 독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다른 자녀를 자꾸 비교해. 자꾸 비교하면 어때요? 잘할 때 비교하면 좋죠. 또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꾸 부족한 부분을 비교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 학습 성격을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는 건 자존감이 올라가고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또 높은 기대감을 통해서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라. 이 아이 성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소심하고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뭐 안정형을 투구한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나는 너한테 기대해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 아이들의 성격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격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 학습 환경.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부분을 잘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또 다른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도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습 성격을 같이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것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한다고 하면 어머님들도 아, 우리 아이의 성격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이 나한테도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서 되게 안심이 되고 좀 아이가 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성격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아유 얘는 이렇게만 잘하면 진짜 어디 가겠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충분히 훌륭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앞에 1챕터에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서지능, 세 번째는 기억과 망각, 네 번째는 학습 동기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학습 성격까지 좀 짧지만 학습 심리에 대한 기본 팩트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습에 적용하거나 상담을 응용하실 때는 막상 막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학습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심리 검사나 아이들의 학습 전략 검사, 또 아동 학습 요인 검사 이런 거를 해 보시고 본인과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학습 심리에 대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